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언론과의 갈등.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8월 21일 부산 시찰 중 기자들과 서면 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언론계가 이미 작성하여 공개한 바 있는 신문윤리위원회 강화 법안을 받아들여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이 법은 넓은 국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언론계가 작성한 강화안은 이미 시기가 지난 이야기다. 임의단체의 규정과 국가의 법률은 전혀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여운을 남겼다. 앞으로 언론인들이 더욱 자성하여 타율적 규제 책임에 충실함으로써 이 법의 필요성이 없어질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박상길 대변인은 이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도 정부가 뜻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확증이 엿보인다면 이 법을 폐지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이즈음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8월 17일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18일엔 대한공론사가, 20일엔 일요신문사가, 25일에는 문화방송이, 27일에는 동아통신이 악법 철폐 투의에서 이탈했다. 한국신문발행인협회는 언론윤리위원회법에 규정된 윤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할 것인가를 언론사 대표들에게 묻는 서면 결의서를 보내놓고 있었다. 그 답신 마감은 8월 28일. 8월 26일 오전 조선일보 방일영 사장은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문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대가 조선일보의 최종 태도입니다. 나는 사장으로서 조선일보의 태도가 정당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방일영 사장은 동아일보의 고재욱 부사장을 만나서 만약의 경우에는 자진 폐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최후적 내심을 나누고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신문사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8월 28일의 집계 결과 21개 언론사가 윤리위원회 소집에 찬성, 정부 편에 섰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만이 반대 투표를 했고 대한일보는 기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서 골똘히 생각에 빠지곤 했다. 8월 23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는 오전에 청와대를 찾아온 공화당 당무위원인 민병권과 함께 지프를 타고 수원 쪽으로 달렸다. 남쪽은 가뭄이었는데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와대를 출발한 것이었다. 경수 가도에는 벼가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정희는 한적한 저수지를 골라 종일 낚싯대를 들이웠다. 저녁 8시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잉어 한 마리를 들고 왔다. 8월 31일 박정희 대통령은 강공책을 정책화했다. 그는 국무회의로 하여금 정부와 맞선 조선일보 등 5개 사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하게 했다. 정부 기관과 공무원의 구독 중지, 은행 융자 제한 및 기존 대출 자금 회수, 신문 용지 가격의 차별 대우, 극장협회와 기업체들에 대해 광고 게재 중단 압력, 취재 활동 제한 등 5가지였다. 이날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본부 발행인에 대한 정부의 압력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9월 1일에는 조선일보 선우휘, 동아일보 천관우, 경향신문 민재정, 매일신문 김창식 편집국장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이 4개 신문의 일면에 실린 성명서는 그 표현이 비장했다. 그 악랄한 수법은 일찍이 일제 때에도 보지 못하였던 터로 그 천인 공로할 비인도적인 조치는 이미 가공할 언론 탄압일 뿐 아니라 위정당국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노정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신문인협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정열적인 투쟁에 더 큰 기대를 걸면서 일사불란 악법 철폐를 위하여 끝까지 감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9월 2일에는 언론주무장관인 이수영 공보부 장관이 저항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뜻에서 사표를 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홍종철 문교부 차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수영은 보복 조치를 결정한 31일의 국무회의에서도 온건로를 펼쳐 다른 장관들과 대립했었다. 정권과 언론이 벼랑까지 간 상태에서 막후 대화도 진행되고 있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양통신 사주이기도 했던 공화당 보스 김성곤 의원과
이우락 비서실장이었다. 9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에 찬성하지 않은 조선일보 등 5개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시정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은 솔직한 표현을 했다. 정부가 취한 몇 가지 지나친 조치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으니 언론인 여러분들도 지나친 태도를 시정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 국법으로 확정된 법이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수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1964년 9월 7일) 오후 박정희 대통령은 가뭄이 심했던 호남 지역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리산으로 시차를 떠나 이날 밤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 세종로에 있던 신문협회 1층 로비에는 심각한 표정을 한 언론인 6명이 모였다. 언론윤리법 철폐투쟁위원회 유봉영 위원장을 필두로 편집인협회 고재욱 회장, 최석최 부회장, 신문연구소 홍종인 소장, IPI 한국위원회 김규환 사무국장, 기자협회 이완희 특별위원장. 오전 9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편으로 충남 유성에 도착할 때까지 일행은 별 말이 없었다. 유성역에 도착한 이들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박 대통령이 묵고 있던 유성관광호텔로 향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박종규 경호실장은 경호원들을 풀어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 단판을 주선한 이우락 비서실장과 김성곤 공화당 의원이 마중을 나왔다. 오전 10시 10분경 1층 회의실에 들어가자 의자에 앉아있던 박 대통령이 일어나 일행을 맞았다. 기자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환희 기자가 가장 나이가 어려 일행의 맨 뒷줄에서 박 대통령이 차례차례 악수를 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정희의 얼굴은 싸늘했다. 박 대통령이 의자에 앉자 왼쪽부터 유봉영, 홍종인, 고재욱, 최석채, 김규환 등 나이 순서대로 앉기 시작했다. 타원형 탁자의 끝부분은 이완희 기자의 차지로 박 대통령의 오른쪽이었다. 이우락과 김성군은 박 대통령 뒤에 서 있었다. 회담장 분위기는 썰렁했다. 박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고 참석한 언론계 인사들도 분위기에 눌렸는지 입을 열지 않았다. 뒤에서 서성이던 이우락 비서실장은 언론계 대표께서 먼저 한 말씀 해보시죠 라며 권했으나 침묵은 계속됐다고 한다. 그러자 이우락이 김성곤에게 귓속말을 했다. 잠시 후 김성곤 의원이 투박한 경상도 억양으로 이양이 내 좀 보자 며 슬그머니 불러냈다. 김성곤은 이 기자에게 귓속말로 모처럼 가깝게 이우락 실장하고 내가 부탁드려 마련한 자리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자네가 좀 해봐라 라고 했다. 광주 서중과 광주고등학교 시절 웅변을 잘했던 이완희는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기자협회 대표로 참석한 경향신문의 이환희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는 침착하고 예의 바른 언어 구사에 신경 쓰면서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려고 박 대통령의 심정에 호소했다. 군사혁명까지 일으켜 어지러운 나라 질서를 세우려는 각하의 충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완희 기자는 4.19 이후 사회 질서의 문란과 관료의 부패상 등을 거론하고는 혁명 공약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조국을 근대화시키려는 애국적 결단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언론들이 앞다투어 비판적 기사로 일관해 학생 소요를 선동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하께서는 개혁과 신질서 확립에 언론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전 언론계의 생사여부가 달린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드신 것을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묵묵히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완희 기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언론의 보도 성향을 자가 비판해보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제목을 달아 가판에서 많이 파는 데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독자들의 뉴스 감각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동과 폭로로 소위 군사정부라고 하면서 각하 용서하십시오. 대정부 공세를 어느 신문이 더 진하게 제호로 내용을 쓰느냐 하는 경쟁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담배를 피워문 채로 입술 한쪽을 들며 쿡쿡 웃었다. 그 사이로 담배 연기가 솔솔 새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언론기업의 무모한 과당 경쟁 때문입니다. 더 큰 원인은 경영상 적자가 너무 심각한 데 있다고 보입니다. 이환희 기자는 자신이 2년간 도쿄 특파원으로 지내며 보고 겪은 일본 사회와
언론사의 예를 들기 시작했다. 일본의 외무성과 국방성 기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국가이익을 먼저 계산해서 기사를 씁니다. 아무리 특종이라 해도 이 기사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제합니다. 이 말에 박정희는 앉은 자세를 고치더니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다. 이 기자는 구미에 맞는 신뢰를 들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일본에 총파업이 있습니다. 춘투, 추투라면서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와 선동적인 문구를 쓴 어깨띠를 두르고 횃불 데모를 할 때면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일본은 오늘이나 내일쯤 뒤집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요미우리나 아사히, 마이니치 등 3대 유력 신문들을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사회면 구석에 1, 2단으로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박정희는 그렇지 하며 무릎을 탁 쳤다.